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달도 기출유형 특강으로 돌아왔어요. 자,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근래에 출제된 토익 스피킹 문제 중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시간이죠.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근데 우리 나중에 다운받아야지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기출 분석집 다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강의 임해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단순 홍보 영상 노노 공부해요. 자, 토스 유형 2 Describe a picture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형 두 번째 Describe a picture 사진 유형과 관계된 기출유형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잠깐 토스 시험 정책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25일에 토익 스피킹에 어떤 개정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홈페이지에 발표가 났고요. 자, 그리고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정기시험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이게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후에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변화 전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다루는 사진 유형에는 정책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영상 학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가? 자, 먼저 작은 변화 2개와 큰 변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작은 변화는 유형 네 번째라 그러죠. 표유형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이 표유형의 10번 문제 LC를 2번 들려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종전에는 8번, 9번, 10번 전부 다 LC를 한 번 듣고서 3초 준비 후에 대답하시는 거였는데 10번 문제만 2번 들려주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5 같은 경우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원래 30초 준비 60초 답안이었는데 이게 45초 준비 60초 답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변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험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해가 되거나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큰 변화 하나는 토익 스피킹 시험 결과가 OP과 같은 ACTFL 등급으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OP처럼 IM2, IM3, 뭐 IHAL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건데 자, 좋아요.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세임 시험 변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플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벨 6 130 뭐 이런 식으로 레벨 6 140 뭐 레벨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130 뭐 IM 몇 또 140 IM 몇 뭐 150 뭐 IH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 그러니까 레벨 몇 이게 없어지는 거고 점수 몇 점 뭐 150점 160점 그 다음에 표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표기를 왜 안 보여주시냐? 이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이후로 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때 선생님이 또 한 번 어떻게 점수 체계가 변환되었구나라는 영상을 또 찍을 예정이니까 일단은 학습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레벨 6 140이 목표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140을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을 떼버리고 나는 레벨 7 160이 목표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레벨 7을 떼고 160을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유형 특강이니까 실전도 좀 먼저 하고서 보셔야 되겠죠? 토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드릉드릉 실전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지금 토스 점수를 따기 전이다. 나는 시험 대비가 전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전 시험 부분을 화면을 보시고 나서 경험 후에 강의를 보시는 거랑 경험 안 하고 보시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도전 페이지 look around 해주세요. 둘러봐 주세요. 자, 우리 그럼 실전 도전 가겠습니다. 고!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describe the picture on the scree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tal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네, 좋습니다. 실전 도전 해보셨는데 언제나 실전 도전은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사진들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녹록지 않았을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유형 두 번째에서 출제되는 사진들은 소수가 등장하는 사진,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가끔 출제되는 배경이 중심인 사진, 사물이 중심인 사진, 이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사진은 뭐니 해도 소수가 중심인 사진이죠. 근데 우리 흔히 소수가 등장하는 사진이 쉬운 사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 도전을 진짜 해보셨지만은 소수가 등장하지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상이었죠.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뒤에서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진 묘사를 하실 때에는 인물 묘사 분배를 결정하고 장소 묘사를 준비 시간 동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다, 이 전략, 스트래티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시험에서는 question 3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방금 도전하셨던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딱 나오자마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입으로 막 말하는 것, 또 보카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경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답안 시간이 30초로 줄어들고 나서 45초 준비, 30초 답안이죠. 30초로 줄어들고 나서 오히려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은 사실 말이 30초이지 25초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뭐 반복 연습, 복화 능력 다 중요하지만 사진을 딱 보자마자 내가 어디를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경로, 순서를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사진을 딱 보시자마자 먼저 어떻게 경로를 짜죠? 여기는 어디다? 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딘지 모르겠을 때에는 실내는 indoors, 실외는 outdoors도 괜찮지만은 기왕이면은 그죠, 명칭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사진 속에 만약에 사람이 한 명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을 자세히 묘사하면 되죠. 사람이 두 명이면 사람 한 명, 사람 두 명의 외모 동작을 차례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은 이렇게 사람이 세 명일 때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말하기는 말하는 속도가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배경을 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두 명만 말하긴 나머지 한 명한테 약간 미안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텐데, 자, 방금 사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하시면 되냐면 소수가 중심인 사진인 경우에 이 법칙을 따르시면 돼요. 자, 배경을 보시면은 사람들 뒷배경에 설명할 거리들이 많던 적던 간에 보세요. 만약에 뒤에 배경에
설명할 거리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인물 묘사를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뒤 배경에 설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럼 인물 묘사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되게 많아도 나는 묘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시면 뒤에 뭔가가 굉장히 많은데 또렷하게 안 보이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모르겠거나 하는 게 많아요. 그냥 in the background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밖에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사람 묘사를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경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어디다라고 하면서 그래. 원래는 사람을 조금 말하고 배경을 말해야 되는데 나는 뒷배경 얘기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한 명 한 명 한 명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한 명 묘사하고 그리고 나서 뒷배경을 말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앞에를 많이 얘기하시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나는 뒷배경을 좀 묘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외운 내용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서 three people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뒷배경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경로를 짜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미 고득점이 있다. 나는 만점을 향해 달려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답에서는 근데 어디다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말하고 뒷배경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법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자, 뒷배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 명이고 한 명 한 명 간다. 뒷배경에 뭐가 많은데 내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한 명 한 명 가고 그냥 뒤에 뭐가 많다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뒷배경에 무엇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셋을 묶어서 they are를 묶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뒷배경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배경에 어떤 사진이 나오느냐에 따라 경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로 설정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선생님은 만점 답안이기 때문에 다 하는 답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자마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At a sporting goods store.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찍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a wo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여자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구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내 눈에 보이는 입장인지 사진 속의 입장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입장으로 가고 있어요. A woman on the right 같은 경우는 holding a blue hiking stick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사람에게 외모 동작 표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게 되면 나머지들의 분배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간 분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a man wearing a checkered shirt를 입고 있고 observing the hiking stick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observing을 안 쓰시고 looking을 쓰실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에서 looking을 쓸 예정이라서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The other guy, 다른 guy 같은 경우는 looking at the stick, 역시 스틱을 보고 있고 아니면은 he seems to be talking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웃고 있는 건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자, they are discussing if it is a good buy or not. 자, 그들은 이 물건이 살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문장들을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in the background 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 indoor climbing wall이 보이고 그리고 indoor climbing wall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인조, 인공 암벽 등반 연습용 인조 벽이 있고요. 자, 그리고 some shoes are displayed. 신발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진을 크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가 보이는데 무엇이 어디인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뭐가 많은데 뭐 하나 정확하게 물건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그냥 얘기하고 나서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o many products.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느낌이야 뭐 항상 comfortable, 편안하다, peaceful, 평화롭다. 이렇게 단조롭게 끝나시게 되겠죠? 자, 그럼 답안을 보여드릴 텐데 선생님 답안은 총 합쳐서 82자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2자는 많아요. 평균적으로 워드 기준으로 한 70자 정도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럼 82자에서 72자가 되려면 예를 들면 한 문장 정도가 빠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 many products 하셔도 충분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porting goods store. 스포츠 용품샵에서 찍었어요. Well, a wo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blue hiking stick을 잡고 있고요. Beside her, 옆에서 a man wearing a checkered shirt is observing the hiking stick the woman is holding.
여자가 잡고 있는 하이킹 스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말했는데 물론 이렇게 수식어구로 붙인 문장을 말했을 때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만점이 목표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뭐 130, 140, 150, 160 여기 레인지가 목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A man wearing a checkered shirt is observing the hiking stick 까지만 하셨어도 충분해요. 문장을 이렇게 길게 뽑으시면서 말이 느려지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The other guy wearing a red jacket is also looking at the stick. I think they are discussing if it is a good buy or not. 살지 안 살지, 제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n indoor climbing wall. 자, 안에 암벽 등반을 하는 인조적으로 만든 벽이 있습니다. And some shoes are displayed.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말할 시간이 없었다.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o many things 라든지 I can see so many products. 이렇게. Everyone looks comfortable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실 때 느낌에서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앞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다 말하고 나서 느낌에서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답안을 망쳐버리신 게 아니에요. 시험을 망치신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완벽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우리가 200점 만점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실수를 조금씩 만들면서 합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앞에서 말을 많이 했잖아. 이걸로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죽지 말고 다음 사진 뿅 하고 나올 때 마음을 꽉 하고 잡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앞서서 보셨던 사진보다 조금 더 단조로운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은 딱 보자마자 어디다, 부엌이다 고민할 게 없어요. 두 명이니까 엄마와 그리고 딸. 물론 엄마와 딸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엄마 외모 동작, 딸 외모 동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두 분이 분명히 어떤 빵을 만든다든지 요리를 베이킹하고 있는 프로세스인 건 맞는데 정확한 단어를 모르신다고 해도 그 부분을 잘 넘어가는 경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저것이 어떤 명칭이 있겠죠. 근데 내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단어를 모르겠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이 말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쿠킹 툴이라든지 뭐 요리 도구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로 자신 있게 준비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항상 경로 여기가 딱 어디다, 부엌이다, 엄마, 딸 외모 동작 얘기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은 지금 부엌 전경, 부엌 뒤에 있는 저런 찬장, 컵보드라든지 뭐 캐비넷이라든지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 외워두시면은 타닥하고 말하고 끝내기가 편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어디서? In a kitchen에서 찍었습니다. 부엌에서 찍었다. A wo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여자, holding a bread roller를 들고 있습니다. Flat dough on the other hand, 다른 손으로는 이렇게 납작해진 dough, 반죽을 잡고 있다. 자, smiling,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flat dough, 납작한 반죽인데 flat 안 쓰시고 그냥 dough를 잡고 있다고 하셨어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a younger woman holding an oven tray. 오븐 트레이면은 오븐에 넣는 쟁반을 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상세한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Two of them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baking some pies. 파이를 함께 굽는 quality time이라 그러면 좋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는 a woman on the right 그리고 나서 a younger woman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a mother and daughter 하셨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 마음이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in the background, kitchen cupboards and windows. kitchen cupboards가 우리가 무언가 그릇 같은 걸 넣어놓는 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kitchen cupboards가 여러 개고 and windows, 창문이 양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느낌은 역시 peaceful, they look happ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또 답안을 완성해 볼 텐데 이번 답안은 76자 정도.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고득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안의 양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에서 항상 워드 기준으로 몇 자 이상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은 그래도 한 65자 이상 70자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답안. This picture was taken in a kitchen에서 찍었습니다.
Firstly, 첫 번째로 A wo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bread roller with one hand. 한 손에는 bread roller를 잡고 있고요. And flat dough on the other hand. 그리고 납작한 반죽을 다른 손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she's smiling. Next to her, 옆에 A younger woman is holding an oven tray를 잡고 있습니다. I think the two of them are mother and daughter. 이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baking some pies. 파이를 함께 구우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엄마와 딸이다. 이렇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느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외워서 계속 돌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진의 상황상 관계된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이 고득점 답안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kitchen cupboards and windows. Everything seems peaceful. 만약에 느낌을 못 하시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I can see kitchen cupboards and windows. 이런 식으로 나 일부러 지금 끝낸 거야? 이런 말투를 한번 트라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데 지금 막 3초밖에 안 남았는데 I can see kitchen cupboards and 하고 끝나시기보다는 그래. 나는 끊기지 않고 내가 끊겠어. 이런 느낌으로 I can see kitchen cupboards and windows. Bye.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보셨던 사진들을 실존 도전한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학생의 첫 번째 사진에 대한 답안입니다. 자, 제가 스크립트를 적어는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Speaking now. This picture was taken at the sports complex. I see a man who is wearing a red jacket and he is listening about a couple who they are watching a pole. In front of the couple there are several pole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ome pins on the wall.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everal shoes on the stack.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문법의 실수가 좀 있었는데 말하는 속도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구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서 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사진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사진일수록 경로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보시면 우리 학생은 어디에서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묘사를 하다가 주변 정리를 하는데 지금 분명히 주변 정리, 뒷배경을 말하는 문장, 표현, 단어를 모르는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뒷배경에 말할 거리가 없다. 혹은 뒷배경에 말할 게 많은데 내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사람 묘사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in the background 나는 많은 걸 볼 수 있다. 시작.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 many things. There are so many products.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센스가 좀 필요했습니다. 느낌을 말하지 못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진을 딱 봤을 때 내가 뒷배경을 말할 뒷배경을 말할 방법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학생의 답안에는 사실 요 문제에 대한 요 답안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t a sports complex에서 찍었다 그랬는데 스포츠 컴플렉스는 스포츠 시설이란 뜻이에요.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 용품 가게였죠. 그래서 at a store나 in a store를 사용하셔서 대답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또 listening about이 아니라 listening about the people, listening to the couple 이 맞았고요. A couple who are watching a pole 하는데 이 pole이라는 단어가 hiking stick, hiking pole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데 couple who are watching a pole에서 그냥 끝나는 것은 사실 그냥 이걸 보고 있는 커플은 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직 다 끝난 상태가 아닌 거죠. 뭐 is 어떻다라는 어떤 뒤에 표현들이 나왔어야 돼요. is looking at a hiking pole 이라는 것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in the background 뒤에는 there are many pins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pin은 틀린 단어고 자, 아마도 이 오리발을 우리가 a pair of fins라고 하거든요. a pair of fins
라고 하는 건데 핀은 일단 없었어요. 핀은 뭐 볼링 핀이라든지 뭐 끼우는 뭐 머리를 묶는 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a pair of fins가 가능한 단어였으나 스포츠 용품샵에서 팔만한 거였죠. 근데 사진 속에는 이 fins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모르는 단어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there are several shoes on the stack 하면서 여기 중간에서 끊겼는데 shoes are displayed on the shelves, displayed on the wall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답안을 봤을 때에는 먼저 인물 묘사 시 외모와 동작, 연계 표현 및 반복 연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 묘사를 할 때 문법이 깨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외모 동작을 말하는 게 원활하게 슝슝슝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묘사 여러분 입었다 뭘 한다, 입었다 뭘 한다 이거는 입에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커플 앞에, 뭐 오른쪽에, 뒤쪽에 필요 없는 구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또 말하는 속도가 받쳐주시는 경우는 on the right side 하면서 묘사하고 in the background 이렇게 2번 정도 괜찮은데 저 구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 와중에 저 좀 더 답안이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여기는 어디다 라고 하면서 사람 묘사하고 in the background 뒤로 넘어갈 때만 쓰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in the background 뒤에 문장을 아예 빼버리고 마지막에 차라리 느낌을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우리 학생은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일단 구성을 할 때에 계속 오늘 강조하는 뒷부분 묘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인물 묘사를 많이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복 연습이 조금 필요한 모습이라서 자, 전체적으로 답안을 만드는 데 지장은 없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130 정도다라고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같은 학생의 두 번째 답인데 여러분 두 번째 사진에 대한 답안이 훨씬 더 훌륭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사진이 더 쉬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 유형이 두 개가 나오는 시험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사진을 두 번째 사진보다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더 어렵게 나와서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당황해서예요. 당황해서 알 것 같죠? 우리 모두는 시험을 막 10번씩, 8번씩 본 상태가 아니라 처음 보러 가거나 딱 두 번째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건데 평상시 물론 반복 연습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시험장에서 읽는 파트가 딱 끝난 다음에 사진 유형으로 전환될 때 어떤 마인드를 갖는다? 오케이, 나는 구성을 먼저 잡겠다. 경로를 잡고 말하겠다. 이거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 먼저, 그 다음에 입으로 복화 좀 준비하다가 begin speaking now. 쏘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응이 된 상태셔서 그랬는지 두 번째 사진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훨씬 더 잘 정돈된 답안이에요. 갑니다. Second answer. Begin speaking now. This picture was taken at the kitchen. I see a woman who is wearing a black cardigan. He is holding a ruler and maybe she make a dough. Next to her, she is wearing a khaki blouse. He is holding a tray. Maybe she makes seasoning.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everal kitchen appliances on it. It is ordinary kitchen. It is peaceful.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성도 아주 잘 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자잘자잘하게 엄이라든지 뭐 she, make 이렇게 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아예 무결점으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점이 목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시험 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난 일단 던진다. 난 일단 간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임해주세요. 확실히 첫 번째 사진보다는 좀 더 정돈된 모습이죠. 자, 그럼 방금 학생의 답안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Correction. She makes a dough라고 했는데 일단은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she is making dough.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she is making dough, making some dough 하시게 되겠죠. 자, wearing a khaki brown 해서 끝났는데 khaki brown white 셔츠나 뭐 탑이든지 뭐 sweater든지 뭘 입었다가 있어야 되는데 옷의 명칭이 없었어요. So wearing a brown top 정도로 간단하게. She's holding a tray. Maybe she makes seasoning. 자, 지금 시즈닝을 뿌리고 있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She's helping her mother 정도로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 too much detail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there are several kitchen
appliance가 아니라 appliances라고 해야 되겠죠? on it도 좋지만 또 그렇죠. 괜히 문장을 길게 말하면서 어렵게 버벅버벅 할 필요 없습니다. There are several kitchen appliances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사진이 훨씬 더 깔끔한 편이었는데 물론 문법에 틀림이 조금 있었고 표현에 부족함이 있긴 했지만은 이 정도면은 150은 충분히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이 정도 점수겠구나라고 알아봤는데 지금 내내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준비 시간 동안 경로, 말하는 순서 잡고 말한다. 그리고 평상시에 반복 많이 하고 begin speaking now 그랬을 때 과감하게 던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집안 배경 사진에서 자주 쓰이는 인물의 표현과 그리고 장소의 표현 조금 더 정리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한 남자는 청소기를 잡고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 A man is cleaning the floor with a hoover. 자, 진공청소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진에 많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유리창을 닫고 있다. A woman is wiping the window. 한 여자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하죠. A woman is lying on the sofa watching TV. 한 여자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A woman is climbing the stairs. 라든지 아니면 walking up the stairs도 좋아요. 한 남자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커피를 따르고 있어요. A man is pouring coffee from a kettle into a cup. 자, 그럼 이번엔 장소적 표현입니다. 이 집의 내부는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The inside of this house is mostly painted white. Painted white. 거실 오른쪽에는 큰 기둥 2개가 서 있어요. There are 2 giant columns on the right of the living room. living room에 on the right에는 2 giant columns가 있다. TV가 벽에 걸어져 있어요. A TV is hanging on the wall.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별표예요. 선반에는 접시들이 멋지게 진열되어 있어요. On the shelf, plates are nicely displayed. nicely displayed. 멋지게 진열되다. 진열된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정리된 모습 많이 나오는데 기왕이면 nicely displayed 어떨까요? 창문에는 라이트 블루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There are light blue colored curtains over the window.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제가 별표 쳐드렸는데 참고하셔서 복화 잘 보시고 별표 친 문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끝났네요. 기출유형 특강에서 무엇을 다룬다? 근래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의 답안은 이 정도 점수겠구나라는 용어로만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렇죠. 모범 답안을 마치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전 도전하고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나 토익스피킹은 쌤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에 기출형 특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많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